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시의 천원주택이 신청 첫날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루 임대료는 1,000원으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총 700호가 공급됩니다. 19국제 시장이 K관광마켓에 선정되어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활성화와 상인 역량 강화가 기대됩니다. 인천시의 해상풍력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직접화 단지로 지정되어 본격화됩니다. 옹진군 배가도 남서쪽 해상에 1GW 규모의 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확정돼 오는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방화 차량 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운영비 분담 등 현안들이 많은데요. 추가역 설치도 관건인데 노선에서 빠진 원당역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확정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수건 사업인 만큼 인천과 김포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큽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5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방화 차량 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이 논의돼야 합니다. 또 인천시와 김포시가 운영비를 어떻게 부담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이런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해 개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5호선을 연장하려면 방화동에 있는 차량기지와 건폐장을 동시에 이전하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건폐장 조성 비용과 책임은 인천광역시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지만 이전 대상지와 운영비 분담에 대한 이견으로 양측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결국 정부와 대강이가 폭탄을 안고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추가역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정거장은 모두 9개, 김포에 7개 역이 생기지만 검단에는 2개 역뿐입니다. 인천시는 당초 4개 역을 요구했지만 아라역과 신검단중앙역 등 환승역 2곳만 반영된 겁니다. 검단 주민들은 원당 사거리 근처에 추가 정거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당지구 주민들은 오랫동안 철도교통 없이 살아왔고 수도 매립지로 인한 환경 부담까지 함께 감내하며 지역을 지켜왔습니다. 그러기에 원당역은 향한 주민들의 요구는 더 편안하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조금 덜 불편하게 살고 싶다는 작은 바람일 뿐입니다. 오는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는 서울 5호선 연장 사업. 시민사회단체와 검단 주민단체는 원당역 추가 반영과 함께 대강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최근 국제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농업 현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난방과 농기계, 조업에 연료를 많이 쓰는 농업 현장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 기자입니다. 오일을 재배하고 있는 경북 상주의 시설하우스입니다. 최근 난방연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하우스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시설 농가 특성상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930원대이던 난방용 중유 가격은 최근 1,2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 2, 3% 정도는 오른 가격에 지금 공급한다고 업체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민들은 그에 대한 실험은 깊어지지 않겠나. 수입 의존도가 큰 비료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가의 한숨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 농가에선 난방비와 농자재 비용 상승이 고스란히 생산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8일 기준 면세유 가격은 서울 1,230원, 대구 1,121원, 경북 1,193원 수준입니다. 불과 이틀 전과 비교해 대구는 64원, 경북은 59원 오르는 등
전국 평균 약 60원 안팎 상승했습니다. 과수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 사용이 많은 배 재배 농가에선 기름값 상승이 곧 영농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기계가 많은데 요즘 중동 사태로 인하여 기름값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올해 영농이 걱정입니다. 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남해안 양식업계에선 유류 가격 상승이 출어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출하하시는 분들은 유류를 선박유를 많이 쓰다 보니까 출하 경비가 많이 그게 코스트가 많이 안 치겠습니까? 고유가 여파는 해상연료 공급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서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급유선 업계는 연료비 상승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우려합니다. 장기적으로 간다 하면 굉장히 가격이 저희들이 기존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료비가 가장 차지하는 게 선박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연료비가 가장 큰 부담이거든요. 중동 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농업 현장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준입니다. 인천 서구가 최근 격화된 중동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군은 올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일반 자금 170억 원과 재해 자금 80억 원 등 총 250억 원 규모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재해 자금은 재해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중동 정세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피해 기업 등을 포함해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융자 대상은 사업장이 서구에 있는 중동 수출 피해 기업 중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과 제조업 관련 지식 기반 서비스업 등이 해당됩니다. 인천 동구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촉구하기 위한 주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동구에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 생산 시설이 밀집해 있지만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동구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주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위기에 처한 철강업계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용도실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 때문인데요. 일부 민원인들이 다용도실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피난구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재개동에 702세대로 이달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 점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다용도실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가 세탁기 문에 가로막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세탁기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하향식 피난구 문과 겹친다는 이유입니다. 위에서 한번 보실래요? 문에서 걸리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 들으면 들려요? 입주 예정자들은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구가 재기능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우려를 나타냅니다. 근데 특정 각도에서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 됩니다. 사람들에게 제 집은 문제 없는데요. 다른 집들 확인 한번 해보세요.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발생해가지고 도망갈 수 있게끔만 해주세요. 문만 걸리지 않게끔 해주세요. 이러한 민원의 시공사 측 입장은 어떨까? 시공사 측은 민원 발생 즉시 소방서와 함께 점검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점검을 했어요. 예전에 민원을 주셔서. 그랬을 때도 소방관 분도 납득이 안 간. 이게 어떻게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가셨어요. 시공사 측은 계속되는 민원에 각 호실에 안내 문구를 부착하고 게시판에도 하향식 피난구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경실련이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출석률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천시 의원 40명의 본회의 출석률은 96.1%로 전국 평균인 96.21%보다 낮았습니다. 또 상임위 출석률은 96.72%로 전국 평균인 95.6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대부분 의회 출석률이 90%를 넘겼는데 이에 대해 경실련은 단 1분만 머물러도 출석이 인정되는 시스템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회의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재석률 공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천원주택인데요. 하루 임대료가 단돈 1,000원으로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최대 6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에도 천원주택 공급에 나섰는데요. 신청 첫날부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긴 대기줄이 이어집니다. 한쪽에선 신청과 상담이 이어지고 다른 곳에선 책상에 앉아 꼼꼼히 서류를 작성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로 그야말로 인산이네. 하루 임대료가 단돈 1,000원인 이른바 천원주택 신청자들이 대거 몰린 겁니다. 애기 생각이 있어서 돈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는데 조금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월 임대료가 3만 원이라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고 저희도 집 구하는 게 솔직히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인천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첫 선을 보인 천원주택. 올해에도 1,0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우선 전세임대주택 700호를 지원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주택을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과는 달리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으면 입주자는 매달 3만 원을 내고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조기 공급을 통했고 신혼부부들 또 청년들이 일찍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용이한 선호를 할 수 있도록 바꿔서 조기 공급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전세임대 또 매입임대를 나누어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좀 용이하게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천원주택. 천원주택 입주자는 6월 4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후 계약 절차를 거쳐 7월 중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신포국제시장이 정부가 주관하는 K관광마켓에 선정됐습니다. 전국 전통시장 11곳 안에 선정된 것으로 향후 해외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이 전망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평일 낮에도 줄을 서는 공갈빵 판매점, 닭강정이나 최근 젊은 층이 자주 찾는 에그타르트 전문점도 신포국제시장의 인기 비결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먹을거리와 볼거리로 신포시장은 인천을 찾는 사람들의 필수 관광 코스입니다. 신포국제시장이 지난 2023년 K관광마켓 1기에 이어 2기에도 선정됐습니다. 전국 11개 전통시장에 들어간 곳으로 글로벌 관광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K관광마켓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가 주관해 전통시장의 매력과 K푸드, K뷰티 등 요소 등을 결합해 육성하기 위해 선정합니다. 실제 지난 1기 선정 이후 신포국제시장을 찾는 관광객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 연간 17,300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은 2024년 6만 9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내국인도 K관광마켓 선정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신포국제시장은 자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인근 차이나타운, 계양장, 문화의 거리 등과 연계돼 원도심 핵심 관광 거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관광시장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관광 마켓으로서의 그 어떤 버킷리스트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시장이 되겠다 할 정도로 저희가 한번 그 랜드마크로서 한번 키워보려고 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굉장한 자신감도 갖고 있고요. K관광마켓 2기 선정에 따라 향후 신포시장의 브랜드 전략 수립, 인프라 개선, 상인 역량 강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어집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인천 연수구에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땅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장기 미집행 공원인데요. 80년 넘게 묶여있던 공원 사업이 최근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지으며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NIB 노유리 기자입니다. 주택가 사이에 넓은 잔디광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공원 곳곳엔 각종 운동기구는 물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과 정자도 설치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연수동에 위치한 비류공원. 이곳은 한때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무분별한 경작이 이루어진 방치된 땅이었습니다. 1944년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법적 문제로 수십 년 동안 조성되지 못했던 장기 미집행 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수구가 공원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이들 공간이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구의 장기 미집행 공원은 모두 3곳으로 이 가운데 비류공원과 농원근린공원이 이번 달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됐던 만큼 공원 조성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토지 보상 갈등과 법적 분쟁이 이어졌고 무허가 건축물을 둘러싼 소송도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사유지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공원 조성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장기 미집행 공원인 항나래 공원 역시 현재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올 하반기 준공될 예정입니다. 연수구는 훼손된 부지를 정비해 녹지와 산책로, 휴식 공간을 갖춘 치유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시면서 잔디 광장에서 모이셔가지고 좀 소통의 광장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의도를 갖고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치됐던 부지가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바뀌며 이제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인천시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사업 시행자 공모안을 마련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은 옹진군 배가도 남서쪽 22km 해상에 1기가와트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가 조성되면 영흥 화력 발전량의 10.7%를 대체하고 연간 201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2030년 착공해 2036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목표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외로움 돌봄국을 출범한 가운데 가상회사 등 새로운 사업을 선보입니다. 인천시는 시범사업으로 우선 가상회사, 우리 동네 마음라면, 연결사회 캠페인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회사는 고립 은둔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출퇴근과 목표 수행을 통해 일상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우리 동네 마음라면은 따뜻한 라면과 차 한 잔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인천시는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행기관을 선정해 운영비 등 4억 6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